예, 오늘 하루 정치권 이슈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사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그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려급지 못했다 이 점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배 대표님? 참 홍준표 지사 지금 골프다 무상복지 이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의 성품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의 추진력이나 결단력을 굉장히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네. 중심적으로. 그런데 부자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확정을 하고 제1야당의 문재인 대표하고 절벽 대화를 해가지고 또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난 이후에 그때 아침에 신문 보니까 뭐 LA에서 무슨 뭐 고급 골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크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행이나 튀는 행위 때문에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인을 동반하고 뭐 자기가 돈을 냈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계속 베풀어 온 겁니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지사께서도 이런 반응이 오리라는 건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본인은 아마 하던 게 잘못이 없다 하고 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판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홍준표 지사가 차기 대권 주사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땐 그러면 안 됩니다. 홍준표 지사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튀는 은행을 좀 자제하세요. 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예. 장 대표님은 예. 뭐 일단 사과를 했으면 본인이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 신문에요. 뭐 LA인가 미국 가서 또 이 뭐 골프도 치고 또 예. 뭐 특히 또 부인 또 함께 뭐 그렇다 그래서 그 뭐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어쩌다가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도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싶었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이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홍준표 지사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해놓은 걸 보고 예. 정말 이 사람은 이래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부분을 그 예를 보셨습니까? 들자면 그 우선 부인 그 함께 미국 출장할 때 간 예. 것도 일의 능률을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는 예. 겁니다. 그럼 또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자기는 단독으로 출장할 때는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요 듣고 즉 홍준표 지사가 말하자면 그 전에도 국회의원이고 말하자면 이 국민들이 볼 때는 고위 공직자인데 고위 공직자가 일의 능률이라는 이름 하에 부인을 계속 함께 다녔다. 이건 절대로 옳은 짓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말할 때 외국에서는 다 그 부부 동반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홍준표 씨는 뭐 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말하자면 관행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뭐 이코노미 아주 쇼를 배워야 되겠다. 이코노미를 타는 정치 쇼를 배우겠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네. 비판을 그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이코노미 말하자면 3등석을 탔는데 자기는 2등석 탔다고 좀 비난을 들으니까 그거를 말이지 쇼를 배워야 되겠다.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아주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진표 원장은 우리가 경제기자 한참 할 때 나라를 이게 디자인을 새로 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계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국회의원도 못 하시고 뭐 정당 당수도 못 하시는 어른이지만은 아직도 말씀에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선 지사가 해외 출장 갈 때 자기 사비로 부인 데리고 가는 거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또 하자가 없다면 골프를 친 것도 문제 삼을 수. 나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못 배웠어요. 난 골프채를 여러 번 선물 받았지만 평생 이 나이까지 골프를 한 번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난 골프를 동의를 해요. 골프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국익과 관련돼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지인의 그 테크마크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LA 가가지고
거기에 저 경제자문관하고 골프도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있느냐? 가기 직전에 제1야당 당소하고 해가지고 무상급식 중단을 해가지고 막 절벽 대화를 해가지고 애기를 말이야, 애들이 학교 가서 밥 먹으러 가, 공부하러 가지고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일 싸우고 나서 그 이튿날 그 뉴스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하고 부인 내려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LA에 있는 현지 교민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이상한 골프 같고 이거 매너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언론에 나온 거 아니면 그러면 흔쾌하게 나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거기까지는 동의를 한대요. 장기표 원장처럼 부인을 동반하는 건 잘못되고 뭐 하고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비였다면 그거는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지금 홍준표 지사가 이 트위터에 올린 것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일회성 해프닝적인 사건이었었는데 이것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비난을 연결해 가지고 이 문제가 오히려 커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트위터를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일을 그거 제가 좀 무상급식과 관련지어 비난하다 보니 일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 뭐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홍준표 지사가요, 자기가 해명을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 말하면 도지사는 상당히 국가 지도자급입니다. 예. 아니 자기가 사례 겪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으면 거기서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자꾸 언론이 문제 삼는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그걸 끝까지 변명하는 자세 자체가 지도자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 자격이 전혀 없다기보다도 지도자 자격으로서 좀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배 대표님도 그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무상급식과 관련지어 비난하다 보니 일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 자체는 잘했다라고 보시진 않는 거라는 겁니까? 홍준표 지사가 지적하는 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민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민선 지사라고 하지만은 제1야당 대표가 비행기 타고 거기 경남 창원까지 가서 대화를 하는데 뭐 절벽에서 대학에 얘기했다 강경하게 자기 성격 다 보여놓고 그 이튿날 가서 저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제1야당 당수가 왔으면은 이렇게 선언 이렇게 후원 이렇게 하고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경남지사의 여기에는 선별적 복지를 해가지고 서민들 자녀들한테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영웅이 나오는 사회를 건설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그걸 절벽이라고 이렇게 한 그 자체가 조금 강경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게? 근데 그것도요. 저는 뭐 무상 여기 급식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마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제는 아니지만 또 이제 밤새 그 얘기를 해야 예, 돼요. 밤새. 근데 저는 이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또 경남도 의회의 결정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러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걸요 우리가요 흔히들 뭐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도 공밥 먹여야 되느냐 그러는데 이건희 회장한테 세금을 한 100억씩 받고 1년에 5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하나도 50만 원도 지급 안 하고 100억 세금 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거를요 그 70%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준다 그러면은 그거 따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렇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중단한 이유가요. 처음부터 홍준표 지사가 부자들한테는 공밥 먹일 필요가 없다. 돈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말하면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경남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 한다고 감사를 거부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로 넘어온 겁니다. 도지사쯤 되면요. 교육감이 감사를 받도록
종용을 해야 되지. 이 행정적인 절차 문제 가지고 엉뚱한 대로 비하하는 것 자체도 홍준표 지사의 잘못된 알겠습니다.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배 대표님, 이 지금 근데 경남 지역에서는 사실은 조금 민심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하루는 등교 거부를 하겠다는 예, 예. 학교도 나타나고 지금 맞습니다. 이런 예. 상황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 새누리당의 소속 경남의 지역구로든 의원들이 예. 이게 조마조마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영향, 이 홍준표 지사의 어떤 이런 여파가 계속 좀 총선 때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결단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 근데 성남 이재명 시장 시장이요? 같은 경우에는 무상복지애들 점해가지고 예. 무상복 양육원 조리원까지도 무상하겠다고 산후 여기까지 조리원이요? 가잖아요. 산후조리원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수 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지사의 판단이 옳다고 보는데 다만 오늘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예. 이 양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개성이 강해. 예. 그 개성이 강한 걸 그 정책에 바로 반영시키는 것을 유권자들이 다 포기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 프로세스 자체는 개인의 개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봐요. 지금 홍준표 지사의 성깔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장 원장님께서도 교육감이 감사 안 받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아니, 근데 하면서 그건 봐요. 홍준표 지사- 경남도에 돈이 갔으면 도지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민 세금이 갔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거를 잘 안 되니까 저기 행정 절차를 밟았다 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논쟁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논쟁을 하면 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저리 하지만은 저는 홍준표 지사의 판단과 같이 부자 급식을 줄여가지고 성인 예.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무상급식 찬반 논쟁이 됐는데요. 죄송해요. 자, 아닙니다. 뭐 그러면 조금 여기서 테마를 바꿔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한때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이 이 광주에 가서 자신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이 좀 과격한 표현을 한번 썼는데요. 제가 뭐 직접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입만 열면 호남 인재 차별한다. 호남 인재 안 키운다. 이정현이 국회의원 떨어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털털 털어가지고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키고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제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사실 본인이 그동안 이분이 이 호남 지역에서 한두 번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나온 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게 쌓인 좀 지나간 일하면 얼마나 참 감기가 무량하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님? 예, 뭐 저도 이정현 의원이 말을 한 취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또 이 국회의원이고 또 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인데 말을 저래 하면 안 되고요. 또 굳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안 되는 게 어쩌다가 이정현 씨만 안 된 것도 아닌데 그걸 막 호남 광주 시민들이 그냥 자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박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표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상당수 득표를 했습니다. 광주 시민 중에도 이정현 씨를 찍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말한 건 어쩐지 굉장히 잘못이고 이분을 계기로 해서 이정현 의원뿐만 아니라 예.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좀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배 대표님. 예. 지금 장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최고위원의 심정을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동의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망이 없어져도 대변인, 부대변인 해가지고 쭉 아주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땀을 흘려가지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속에는 내가 광고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 광주 시민한테 가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쓰레기 취급했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걸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그 표현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돼.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뭐 이거 표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정현 의원이 강조해서 떨어진 것이 뭐 인물이 못나서가 아니고 국민 정서상 거기에 반한나라당 정서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속으로 새겨야지. 그걸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날 쓰레기 취급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는 잘못 내뱉은 겁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께서도 광주나 곡성에 대해서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요. 세금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많이 땄습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또 광주 시민들이나 전남 그 곡성에서도 평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합니다. 평가를 실제로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해주셔야죠. 평가를 받으니까요. 그 순천 곡성에서 이번에 의원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굳이 광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방금 말씀 나왔지만 그것도 또 굉장히 뭐 나를 버려놔놓고 지금 나한테는 뭐 좀 해달라 한다고 그것도 말이야.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표현상 잘못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설사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 국민들이 좀 뭐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 구도를 몸으로 깨려고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자전거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글쎄요, 깼던 아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인물이라는 것과 네. 실제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다른 오늘은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 어떤 정체성, 뚜렷한 정체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또 정청래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재인 의원의 우클릭에 대한 경계. 예, 뭐 저는요 뭐 예. 우클릭이라기보담도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이 천안함 침몰 사태에 대해서 예. 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뭐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저는 이 뭐 문재인 씨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뭘 말했는지를 끊임없이 제가 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적어도 이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이고 또 뭐 야당이라도 중요 간부라면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걸 이때까지 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 뉴스거리입니다. 이게.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이 또 그냥 뭐 이른바 직격탄 비슷한 걸 날리고 하는 거는 뭐 최고위원이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자기 있죠, 의견을 이거는. 말할 수는 예. 있지만 표현이 정청래 뭐 의원 적합한 것도 자체도 그런 식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뭐 신율 교수님이나 강기필 원장님께서는 조금 관대하신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학생 운동권 같은 거 내가 과정을 조금 알고 있는데 투표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의 이 정체성 자체를 이렇게 바로잡아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묘소 간 걸 말이야. 10들은 묘소에 가고 예. 일본에 저기다가 비유하고 이런 논리를 가지는 양반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바로 잡은 게 제가 직접 아니 이제 인터뷰했었는데요. 그거는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예, 본인이 이제 강원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강원도일 겁니다. 어떤 새정치민주화 고문이 얘기한 것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직접 그렇게 돼 인터뷰에서 있는데 합니다. 예.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지금까지 가져본 은행 중에서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표가 돼가지고 우리는 경제정당을 만들겠다. 복지만 얘기하면 생산도 얘기를 하겠다. 보수 안보 정당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리더십을 바꾸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태클 걸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당 리더십 차원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인 그런 정치 소양이 있다면 자기가 당대표 돼가지고 하라 이 말이야. 예. 지금 당대표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되면 최근에 길거리에 이런 게 있어요. 천안함 46,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프랑카드가 붙었더라고. 예. 나는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최고위원이 직접 당대표의 발을 이렇게 태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당대표 돼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건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획일화된 목소리가 아니라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이 그런 행보도 나오는 것이 전 뭐 정당으로서는 아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건. 근데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